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문화TV의 한정훈 대표입니다. 자, 휴일 잘 보내고 계셨죠? 자, 주말에, 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참 좋지 않게 마감을 했습니다. 중요한 지지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좀 아쉽게도 제가 예측해드렸던 산타랠리는 오지 못했습니다. 어, 미국도 문제지만은요, 우리나라 증시도 참 어렵습니다. 지금 고객위탁금이 이제 45조 원대까지 내려가서 어, 증시를 받쳐줄 수 있는 자금이 점점 더 고갈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금요일 날 이제 시장이 좀 많이 급락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 하락에 영향이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도 양도세입니다. 금융투자세가 2년 유예가 됐어요. 유예가 됐는데 대신 10억 대주주 우리 뭐 직계 존속까지 다 합쳐가지고 10억입니다. 자, 그걸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부분들은 뭐 이번에 정부가 들어서면서 100억 또는 50억 대주주 기준을 좀 확대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무참히 좀 깨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그러니까 보통 이제 12월 중반부터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계속 매년 이어져 왔었습니다. 최근 한 3년 정도 계속 이어져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대주주의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금액이 뭐 50억에서 30억으로 줄었다가 10억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계속해서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왔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이제 이 기준일은 배당 나길 전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매도 폭탄이 터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개인들의 어떤 물량이 많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준일이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나왔던 이 지표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말, 이때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요, 개인들이 엄청 팔았어요. 한 코스피에서 5조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28일 날, 마지막 거래일인 28일 날, 그리고 이제 기준일이 되겠죠. 30일 날이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었으니까 기준일이 29일이었어요. 그러니까 28일까지는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에서도 1조 5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기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매수세가 다시 유입이 된다라고 되겠죠. 그러니까 양도세 회피를 하려면 이날 기준까지 주식 갖고 있으면 안 돼, 팔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양도세 회피하기 위해서 손실난 종목들은 매도를 했다가 다시 재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양도세 폭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는 보게 되면 21일부터 매도세가 계속 출됐어요. 그 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이게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금요일 발표가 되니까 금요일에 이제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개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26, 27, 그러니까 28일이 배당 날일, 즉 그 기준일이니까 27일까지 주식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틀 정도 남은 거죠. 26, 27일. 그 사이에 이제 얼마큼 많은 매도가 나오는지를 한번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되겠고, 이때는 보게 되면 개인이 매도를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은 오히려 이제 그 물량을 받아내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20년 말, 요때는 대략 코스피에서 2조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보시게 되면 한 2조 정도 가까운 그런 매도세가 추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가 되겠죠. 개인. 얼마 많이 안 팔았어요. 이때는 한 2조 정도, 3일 정도 팔고 기준일 지나고 29일 날 바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리고 코스닥에서 1조 5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019년 같은 경우에도 한 2조 정도 짧게 좀 매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29일 날 기준일 다음에 다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이 당시 한 6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8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 한 2조, 1조 2천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금액 자체가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또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자, 그렇게 본다라면 올해는 좀 짧고 굵게 좀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떻게 받아내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 기간 동안 좀 시장이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또 바로 이제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은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재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요 사이에 좀 시장이 좀 밀렸다가 또 빠르게 회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우려할 정도만큼은 아니다. 좀 하락이 나오겠지만 이전처럼 뭐 일주일 내내 파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기준일이 지나고 나면은 좀 매수가 다시 들어올 거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볼게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선을 좀 그어드렸는데요. 여기가 지지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지라인이어서 지금 지지를 받아내면서 좀 올라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양도세에 대한 우려감이 좀 터지면서 좀 추세라인을 좀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선 상단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단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 라인들, 이 윗상단의 지지라인을 좀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아내려고 하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에서 PC 지표도 뭐 양호하게 발표가 됐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와봐야 이틀 정도의 물량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3년 이제 업종별 전략을 한번 볼게요. 제가 좀 정리 좀 해봤는데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포진되어 있는 반도체 우리가 그런 거죠. 뭐 내년 동안 내내 안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D램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 하이닉스의 지금 재고 자산입니다. 14조예요.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했죠. 재고 자산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재고 자산을 좀 줄여야 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최근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재고 자산의 73%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감산을 하게 되면 매출 자체는 줄어들겠지만 그 시차를 두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좀 불투명한 그런 업황이다. 저가 매수하기에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대차가 최저치를 깨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금리가 상승한다고 했을 때 할부 비용이 늘어나요. 그리고 리스 비용이 증가합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줄겠죠. 거기다가 자산 가치가 폭락을 했어요. 비트코인, 가상화폐, 부동산, 그리고 주식시장,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폭락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산 가치가 쪼그라들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차를 바꾸고 싶어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차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하지만 이게 쪼그라들다 보면 수요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가처분 소득이 좀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도 여전히 상반기에는 좀 불투명하다. 우리가 저가 매수하기에는 아직은 좀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하고 정유업종을 한번 볼게요. 유가가 좀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고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다 보니까 화학업종, 이 나프타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나프타 가격이 원료로 사용되는데 이 나프타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도 같이 올리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 나프타 가격 보시게 되면은 큰 폭으로 좀 하락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석유화학 업체들도 실적이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정제 마진 역시도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경제 회복이 선행되어야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최악의 국면을 가든가. 그래야 이 석유화학 업종들도 좀 올라올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역시 석유화학 업종들도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라인이에요. 자, 2차 전지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테슬라도 폭락하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테슬라가 1년 동안에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어마어마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23달러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는 머스크 리스크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가격을 인하했다라는 거예요. 테슬라 똑같이 하락했는데, 아무래도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연 20만 대까지밖에 보조금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넘어갔을까봐 사람들이
이 구매 시기를 뒤로 늦춘 거죠. 내년으로. 그래서 테슬라가 이 구매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가격 인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라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서 테슬라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라면 하반기 보조금 영향으로 수요가 둔화됐다라면 상반기에는 다시 좀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들 최근에 LNF라든가 이런 종목들 많이 좀 빠져 있어요. 급락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려면 테슬라가 먼저 올라와줘야 되는데 테슬라가 올라오려면 이 판매량이 회복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계속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라인들은 1월 달 좀 지나가고 나면 상반기에는 다시 좀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라는 게 보조금이 새로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또 연초에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원개발 관련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제 철강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고 BDI 지수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페노션이라던가 이런 벌크선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원유 가격도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자원개발 관련주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 모드로 진입했을 경우에는 좀 하락 위험이 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위험성이 좀 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매수할 수는 없는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개발 관련주 뭐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LX 인터내셔널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뭐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 뭐 이런 기업이 있는데 뭐 흐름을 한번 볼게요. 포스코 인터의 흐름을 보게 되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원개발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은 뭐 나쁘진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LX 인터내셔널 역시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방의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는 왜냐하면 최근에 철강석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업종도 한번 볼게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 부담이 좀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후판 가격이 지금 인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후판 가격이 1년 동안 2배 올랐다가요. 2배 올랐다가 그리고 최근에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LNG선 수주 많이 받아놨습니다. 그게 이제 수익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게 내년부터라고 본다라면 조선업종들 바닥 탈출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판단해야 돼요. 다만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경제 침체에 대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큰 상승은 어렵겠지만 이런 이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은 내년에 좀 작용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도에는 우리가 유망할 수 있는 섹터를 볼게요. 지금하고 비슷할 겁니다. 이게 갑자기 해소되질 않아요. 재고 자산이 지금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 자산 부담이 적은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 가전업체 중에서 삼성전자 재고자산 급증했고요. LG전자 재고자산 급증해 있습니다. 그리고 SK매직, 그다음 위닉스 재고자산 급증해 있고요. 신일전자 재고자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가전이 잘 안 팔린다는 소리가 되겠죠. 왜냐하면 소득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가처분 소득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고가 좀 쌓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재고가 쌓이면 아무래도 기업 실적 좋아지기 어렵겠죠, 당분간은. 그래서 이쪽 부분을 보는 것보다는요.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어요. 현대제철, 뭐 동북제강 그렇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재고 자산의 어떤 리스크에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 그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재고 자산이 최근에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좀 증가했던 시기가요. 여기가 증가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증가했다가 다시 뭐 빠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 이게 예전처럼 다시 이렇게 될 가능성은 크진 않다. 아무래도 좀 재고 자산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재고 자산의 위험성이 있는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재고 자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엔터주들. 엔터는 어떻습니까? 재고가 없죠. 사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JYP엔터라든가 SM이라든가 하이브라든가 YG엔터 이런 기업들 주가 흐름이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기업들 하면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키스트 뭐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뭐 NEW 펜 엔터테인먼트 사마 네트워크스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그런 기업들 역시도 재고 자산에서 좀 자유로운 섹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미용 관련주는 또 불황에 강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뿌띠 성형,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뿌띠 성형하면 보톡스와 필러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휴젤, 메디톡스 이런 기업이 있겠지만 이쪽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경쟁이 치열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쪽보다는 이 미용 의료기기를 잘 봐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미용 의료기기 최근에 클래시스 뭐 그리고 원택 이런 기업들 흐름이 상당히 좋죠. 하이로닉이라는 업체들도 최근에 주가가 바닥에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좀 유망할 수 있는 테마를 본다라면 저는 AI 챗봇 역시 상반기에 1분기가 되겠습니다. 1분기에 지금 이미 좀 떠오르고 있는데 첫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챗봇 관련 종목들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그리고 연초에 새로운 테마는 떠오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이번에 디지털 트윈 쪽 관련해서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습니다. 작년에는 로봇 쪽에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고요. 이번에는 디지털 트윈 쪽에 들어 있는 거죠.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5G 특화망 관련 종목들 우리 이제 이온 5G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통신사들에게 줬던 주파수 경매 이게 이제 취소가 되고 이제는 기업들 자체가 5G 특화망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삼성, 네이버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계속 이쪽에 진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특화망 관련된 종목들 뭐 RFHRC라든가 HF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좀 떠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망 종목들 좀 훑어봤고요. 뭐 제가 지금 요게 쭉 해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종목에 대한 뭐 AI 챗봇 관련주로 궁금하다. 또는 디지털 트윈 관련 종목이 궁금하다. 5G 특화망 관련 종목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계속 20년, 30년간 모아왔던 이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다 무료로 공개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제목 보시면 여러분들 밑에 더보기라고 있어요. 제목에 더보기가 있는데요. 그 더보기 누르시게 되면 거기에 하나의 링크가 걸려 있을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시면 이 모든 종목들이 다 있다. 무료로 다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금화TV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